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을 토해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에 요 한 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60대 부부가 은퇴 자금을 모두 털어서 상가 건물을 2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11억을 끼고요. 자기 자금 10억으로 샀습니다. 여기 옆에 아내분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남편 건강이 나빠져서 상가 건물을 팔았습니다. 31억에 팔았으니 양도세 3억 정도를 내고도 7억을 번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무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부가세 1억 2천만 원 내셔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월 300만 원씩 버시는 분은 한 푼도 안 쓰고 3년 4개월을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지금 이분처럼 건물은 아니더라도 상가 또는 오피스텔 하나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이 부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파트만 사고 팔아 본 분은 누구나 놓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상가는요, 또 건물은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 건물에는요, 부가세라는 게 붙습니다. 계약서에 이걸 누가 냈는지 딱 한 줄만 적어 놓으면 피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뭔지, 또 왜 이 한 줄을 안 써서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는지 오늘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0대 부부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요. 또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인포그래픽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담자의 사례를 재구성한 겁니다. 도봉구에 사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63세, 아내는 60세. 남편은요, 작은 회사에서 30년을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부는요, 평생 맞벌이 하면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은퇴하고 나니 통장에 9억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미루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부부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그걸로 노후를 보내자. 주변에서도 권했습니다. 건물이 제일 좋다. 부족한 돈 대출 13억 받았습니다. 이자는요, 월세 받아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고 생활비도 나왔습니다. 도봉구에 4층짜리 상가 건물 매입가 21억. 부부에게는 평생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건물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상가 하나 갖고 계신 분, 또 오피스텔 하나 갖고 계신 분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잘 굴러갔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요. 대출이자 내고도 생활비가 충분했습니다. 그때 결정 참 잘했다.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암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건물 관리가 엄두가 안 났습니다. 부부는 의논 끝에 이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31억에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21억에 사서 31억에 팔면 차익이 10억, 양도세 3억 정도 내고도 7억 정도 남겠네. 자, 이 돈이면 남편 치료비에 노후 생활비로 괜찮겠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고 모두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세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부가가치세 1억 2천만 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부가세요? 건물을 팔았는데 왜 부가세가 나옵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달랐습니다.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특약사항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이건요,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또 이 계약의 함정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부가세, 계약서에 한 줄 빠져서 왜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지, 어디에 무슨 글자를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주택하고 비주택, 상가나 건물이나 오피스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 때 부가세 내신 적 없죠? 없으셨을 겁니다. 아파트는요, 주택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상가는 다릅니다. 건물은 다릅니다. 또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상가 건물을 팔면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나뉘죠.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요. 그런데 건물에는요,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31억에 팔았는데 만약 그 중에 건물 가격이 12억이라면 12억에 10%, 약 1억 2천만 원, 이게 부가세입니다.
자, 두 번째. 결국은 요 계약서에 빠진 요 부가세에 대한 내용, 요 한 줄이 빠져서 1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약서에 빠진 그 한 줄이 바로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한 문장입니다.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요,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부가세가 따로라고 안 적혀 있으면요, 받은 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있는 것으로 법이 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31억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31억 안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31억이 아니라 약 29억 9천 정도 되는 거죠. 판례도 같은 원칙입니다. 대법원 99-628221 판결. 자, 2000년 2월 22일 선고입니다. 대금을 정하면서 부가세를 별도로 내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그 대금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죠? 다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이나 또 상가, 또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때 요 한 줄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 좀 안다는 이 착각, 아파트 경험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만 거래해 본 경험이 상가 부가세를 모르게 만들었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을 빠뜨리게 했고, 법은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상가나 건물 팔 때 특약에 부가세 이 부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들으셨다가 자신에게 맞게 유리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 별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 매수인 부담. 요 문구 없으면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요 한 줄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참고로 매수인은 불리한 걸까요? 손해를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요, 매도인에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낸 부가세는 나라에서 다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분입니다. 안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땅 위에 건물 있잖아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요 안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가세 토지에는 없습니다. 건물에만 붙으니까 건물값을 정해야 합니다. 요걸 안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전체 매매가에서 토지목 또 건물목을 나누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각각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즉 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으면요,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건물 비율이 약 45%라서 부가세가 1억 4천만 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더니 건물 비율이 30%가 나와서 약 9천만 원. 자, 이러면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감정평가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감정평가만 받지 마시고요, 세무사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가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포괄양수도.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르면요,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면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업을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건물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까지 한꺼번에 넘기는 겁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매매하실 때는요, 반드시 세무사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약하시면요, 몇천 몇억 날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부가세 별도 이 한 줄이 없으면 내가 내야 됩니다. 몇천 몇억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나는 부가세를 내기 싫다. 그러면 포괄 양수도로 계약하면 부가세 자체가 사라집니다. 단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가나 건물이나 오피스텔 매매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계약서 쓰시기 전에 세무사 만나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가세 특약 문구.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분 비율. 기준 시가로 하는 게 유리할지,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게 유리한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괄 양수도.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 부가세를요 본인이 전부 납부했습니다. 1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양도세 3억 내고 부가세 1억 2천만 원 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나니까 손에 남는 돈은 5억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만 있었으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큰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위험은 모르는 곳에서 오지 않는다. 안다고 착각하는 곳에만 온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